아줌마, 오늘도 오늘도 수고 맛있는 음식 많으세요. 고마우세요. 61세 노가다 아저씨가 빈 식판을 들고 제게 말했습니다. 저는 한바집 사장입니다. 47세. 그분은 공사판 일당 아저씨입니다. 61세? 14살 차이. 고맙다고. 주인과 손님. 세상은 이상하게 볼 수도 있었지만 오늘도 우리는 맛있는 사랑에 음식 빠졌습니다. 고마우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박미숙, 올해 47세입니다. 경기도 화성시 대형건설 현장에서 한바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바집. 공사판에서 일하는 인부들이 밥 먹는 곳입니다. 컨테이너 2개를 붙여 만든 작은 식당이죠. 저는 이혼녀입니다. 4년 전 43세에 이혼했습니다. 남편은 도박을 했고 빚이 5천만 원이었습니다. 이혼하면서 제가 대신 갚기로 했습니다. 아이들 때문이었습니다. 아들이 23살, 딸이 20살입니다. 아들은 지금 군대에 있고 딸은 대학교 2학년입니다. 학비에 생활비에 빚 갚는데 돈이 많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3년 전 한바집을 시작했습니다. 하루에 100명 넘는 인부들이 밥을 먹으러 옵니다. 아침, 점심, 저녁 3끼를 책임집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밤 10시에 잡니다. 하루 18시간을 일합니다. 힘듭니다. 손목은 아프고 허리는 끊어질 것 같고 다리는 퉁퉁 붓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돈을 벌어야 하니까요. 47세. 이제 인생 접었습니다. 사랑 같은 건 없습니다. 그냥 하루하루 일하며 살 뿐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만난 후 모든 게 바뀌었습니다. 인생의 늦은 만남과 그 아름다움을 전해드리는 황혼인연입니다. 오늘은 한 여인의 따뜻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새벽 4시? 알람이 울렸습니다. 몸이 무거웠지만 일어나야 했습니다. 컨테이너 한바집으로 향했습니다. 7월 폭염이었습니다. 낮에는 컨테이너 안이 40도가 넘었습니다. 에어컨은 없었습니다. 천장에 매단 선풍기가 전부였습니다. 쌀을 씻고 국을 끓이고 반찬을 준비했습니다. 20kg 쌀 포대를 들어 올리는데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습니다. 국솥은 더 무겁습니다. 김치찌개, 된장찌개, 육개장. 큰 솥에 끓이면 20kg가 넘습니다. 하지만 혼자 다 해야 했습니다. 아르바이트를 쓸 여유가 없었으니까요. 오전 6시, 첫 손님들이 들어왔습니다. 아침을 먹으러 온 인부들이었습니다. 대부분 40대에서 60대 남자들이었습니다. 거칠었습니다. 반말에, 큰 소리에, 트집에. 처음엔 힘들었지만 이제는 익숙했습니다. 여자라고 무시하는 남자들도 많았습니다. 귀에 들리지 않는 척했습니다. 손님이니까요. 점심시간은 더 바빴습니다. 100명이 넘는 인부들이 한꺼번에 몰려왔습니다. 식판을 나르고 밥을 퍼주고 국을 담고 숨 쉴 틈이 없었습니다. 땀이 비 오듯 쏟아졌습니다. 폭염의 컨테이너 안은 찜통이었습니다. 화장도 다 지워지고 머리는 땀으로 젖고 거울을 볼 수도 없었습니다. 47세 여자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그냥 일하는 기계였습니다. 저녁 8시가 되어서야 마지막 손님이 나갔습니다.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100개가 넘는 식판, 국그릇, 숟가락. 손목이 욱신거렸습니다. 손목 터널 증후군이 왔지만 병원 갈 시간도 없었습니다. 설거지를 끝내고 내일 준비를 하고 밤 10시가 되어서야 컨테이너 뒤편 제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작은 컨테이너 하나가 제 집이었습니다. 침대 하나, 작은 냉장고, 그게 전부였습니다. 침대에 쓰러져 누웠습니다. 온몸이 쑤셨습니다.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이게 제 인생이었습니다. 47세. 사랑도 행복도 없는 삶. 그냥 일만 하다 죽는 인생.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울 시간도 없었습니다. 4시간 후면 또 일어나야 했으니까요. 8월 첫째 주 월요일이었습니다. 아침 6시, 늘 보던 얼굴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낯선 얼굴이 하나 보였습니다. 나이 들어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머리는 반백이었고 얼굴엔 주름이 깊었습니다. 하지만 허리는 고닫고 눈빛은 또렷했습니다. 키는 175cm 정도 되어 보였습니다. 국밥을 주문했습니다. 목소리가 차분했습니다. 다른 인부들처럼 반말을 하거나 소리를 지르지 않았습니다. 존댓말을 쓰는 게 신기했습니다. 국밥을 내주었습니다. 그 남자는 조용히 밥을 먹었습니다. 다른 인부들처럼 떠들지도 않고 담배를 피우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묵묵히 먹었습니다. 밥을 다 먹고 식판을 들고 일어났습니다. 다른 인부들은 식판을 아무렇게나 싱크대에 던져놓고 갔습니다. 하지만 그 남자는 식판을 정리해서 놓았습니다. 그리고 나가면서 인사했습니다. 잘 먹었다고, 수고하라고. 그게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그 한마디가 왠지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점심시간에도 그 남자가 왔습니다. 역시 조용히 밥을 먹고 식판을 정리하고 인사하고 나갔습니다. 저녁에도 왔습니다. 세 끼를 다 여기서 먹는 것 같았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그 남자는 매일 왔습니다. 아침, 점심, 저녁 한 번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항상 마지막에 왔습니다. 다른 인부들이 다 먹고 나간 후에 조용히 와서 천천히 먹었습니다. 어느 날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왜 항상 늦게 오시냐고. 그 남자는 사람 많을 때 오면 제가 바쁠 것 같아서 그렇다고 했습니다. 그 말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이런 배려를 해주는 사람은 처음이었습니다. 8월 둘째 주 토요일 저녁이었습니다. 늦게 그 남자가 왔습니다. 이미 다른 손님은 다 갔고 저만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직 식사가 되냐고 물었습니다. 된다고 했습니다. 국밥을 내주었습니다. 그 남자는 구석 자리에 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저는 설거지를 계속했습니다. 식사를 마친 그 남자가 일어나더니 식판을 들고 제게 왔습니다. 그리고 설거지를 돕겠다고 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손님이 설거지를 돕겠다니. 괜찮다고 했지만 그 남자는 이미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혼자 하시기 힘드실 것 같다고. 자기는 할 일이 없다고. 저는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하지만 손이 부족했던 터라 그냥 함께 설거지를 했습니다. 설거지를 하면서 그 남자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름은 김태수라고 했습니다. 61세라고 했습니다. 저보다 14살이나 많았습니다. 시골에서 올라왔다고 했습니다. 한 달 전에 이 현장에 들어왔다고 했습니다. 가족 이야기를 했습니다. 3년 전에 아내가 돌아가셨다고 했습니다. 뇌출혈로 갑자기 쓰러져서. 자식은 없다고 했습니다. 아내와 단둘이 살았는데 아내가 가니까 너무 외롭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일이라도 해야 정신을 차릴 것 같아서 서울로 올라왔다고. 그 말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저도 비슷했으니까요. 저도 외로웠으니까요. 설거지를 끝내고 태수 씨가 인사했습니다.
정말 고생 많다고, 혼자 일하시면 힘드시겠다고, 몸 조심하라고, 고맙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태수 씨가 나갔습니다. 혼자 남은 한바집에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착한 사람이네. 그게 제 첫 느낌이었습니다. 그 후로 태수 씨는 매일 저녁 늦게 왔습니다. 다른 손님들이 다 가고 나면 조용히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밥을 먹고 설거지를 도왔습니다. 처음엔 제가 말렸습니다. 손님이 설거지를 할 수 없다고. 하지만 태수 씨는 계속 도왔습니다. 혼자 계신 것 같은데 자기라도 도와야 할 것 같다고. 그 말에 저는 더는 말리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도움이 필요했으니까요. 함께 설거지를 하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태수 씨는 과묵했지만 따뜻했습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었습니다. 이혼한 것, 아이들 키우는 것, 빚 갚는 것. 태수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어주었습니다. 정말 대단하다고 했습니다. 혼자 이렇게 힘든 일을 하면서 아이들을 키우는 게 존경스럽다고. 그 말에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4년간 이혼 후 혼자 살면서 누구도 저를 대단하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무시당하고 무례한 말을 듣고. 하지만 태수 씨는 달랐습니다. 저를 존중해 주었습니다. 8월 중순이 되자 태수 씨는 설거지뿐만 아니라 다른 일도 도왔습니다. 무거운 쌀 포대를 날라주었습니다. 고장난 냉장고를 고쳐주었습니다. 싱크대 배수구가 막혔을 때도 고쳐주었습니다. 혼자 이런 거 하시면 힘드시잖냐고. 태수 씨의 말은 항상 그랬습니다. 저를 배려하는 말이었습니다. 어느 날 폭염이 너무 심했습니다. 컨테이너 안이 찜통이었습니다. 저는 땀을 비 오듯 흘리며 일했습니다. 그날 저녁 태수 씨가 큰 봉지를 들고 왔습니다. 선풍기였습니다. 이거라도 쓰라고. 더우실 것 같아서. 눈물이 났습니다. 4년 동안 혼자 살면서 누구도 저를 걱정해 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61세 아저씨는 저를 걱정해 주었습니다.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태수 씨는 그냥 웃었습니다. 8월 셋째 주 어느 저녁이었습니다. 설거지를 끝내고 잠깐 앉아서 쉬었습니다. 너무 더워서 시원한 보리차를 마셨습니다. 태수 씨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아내 이야기를 했습니다. 35년을 함께 살았다고 했습니다. 25살에 결혼해서 60살까지. 아내가 갑자기 쓰러졌을 때 정말 세상이 무너졌다고 했습니다. 병원에 실려갔지만 이미 늦었다고 했습니다. 뇌출혈로 그 자리에서 장례를 치르고 혼자 남았을 때 견딜 수가 없었다고 했습니다. 집에 혼자 있으면 아내 생각만 나고 밥도 안 넘어가고. 그래서 일이라도 해야겠다고 생각해서 서울로 올라왔다고 했습니다. 태수 씨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61세 남자가 우는 모습을 보니 제 마음도 아팠습니다. 저도 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남편이 도박을 했던 것, 빚이 쌓였던 것, 이혼한 것, 혼자 아이들을 키우며 일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하지만 아이들 때문에 버틴다고. 태수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어주었습니다. 정말 훌륭하다고 했습니다. 아이들이 복이 많다고. 이런 엄마를 만나서. 그 말에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4년 만에 처음으로 누군가 제 고생을 알아주었습니다. 우리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61세 남자와 47세 여자. 외로운 두 사람이 한바지 구석에서 함께 울었습니다. 울음이 그치고 태수 씨가 말했습니다. 미숙 씨, 보면 편해요. 처음으로 제 이름을 불러주었습니다.
저도 태수 씨 보면 편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마음이 따뜻했습니다. 누군가 저를 이해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행복했습니다. 8월 넷째 주였습니다. 태수 씨와 저는 이제 친구 같았습니다. 매일 저녁 함께 일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어느새 제 하루에서 태수 씨는 빠질 수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태수 씨를 기다리는 제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저녁이 되면 문을 쳐다봤습니다. 태수 씨가 들어올 시간이었으니까요. 태수 씨가 들어오면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상했습니다. 47세가 되도록 이런 감정은 처음이었습니다. 남편과 연애할 때도 이렇지 않았습니다. 태수 씨도 저를 다르게 보는 것 같았습니다. 설거지를 하다가 손이 닿으면 움찔했습니다. 이야기를 하다가 눈이 마주치면 얼굴을 붉혔습니다. 61세 남자가 얼굴을 붉히는 모습이 귀여웠습니다. 8월 마지막 주 일요일이었습니다. 공사파는 일요일 휴무였습니다. 한바집도 쉬는 날이었습니다. 저는 컨테이너 안에서 청소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문을 여니 태수 씨였습니다. 오늘 쉬는 날인데 왜 왔냐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왔다고 했습니다. 혼자 계실 것 같아서. 심심하실까 봐. 태수 씨가 봉지를 내밀었습니다. 삼계탕이었습니다. 날도 더운데 보양식 드시라고.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이혼 후 4년 동안 누구도 저를 챙겨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61세 남자는 일요일에 찾아와 삼계탕을 사왔습니다.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함께 먹자고 했습니다. 자기도 안 먹었다고. 우리는 함께 삼계탕을 먹었습니다. 일요일 오후 텅 빈 한바집에서 단둘이. 이상하게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평소처럼 편하지 않았습니다. 왠지 긴장됐습니다. 밥을 먹고 설거지를 했습니다. 설거지를 끝내고 태수 씨가 저를 불렀습니다. 할 말이 있다고.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태수 씨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61세 남자의 손은 거칠었지만 따뜻했습니다. 미숙 씨가 좋아요. 숨이 멎었습니다. 나이도 많고 노가다 일당이고 어울리지 않는 거 안다고. 하지만 마음은 어쩔 수가 없다고. 태수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미숙 씨 보면 가슴이 뛴다고. 하루라도 안 보면 보고 싶다고. 이게 사랑인 것 같다고. 눈물이 났습니다. 47세가 되도록 이런 고백은 처음 들었습니다. 남편은 연애할 때도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태수 씨가 좋았습니다. 하지만 14살 차이가. 나이가 뭐가 중요하냐고 했습니다. 마음이 중요하다고.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 걱정했습니다. 상관없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행복하면 된다고. 태수 씨가 제 얼굴을 들어 올렸습니다. 함께 해달라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태수 씨가 저를 안았습니다. 61세 남자의 품은 따뜻했습니다. 그날 저녁 태수 씨는 계속 제 곁에 있었습니다. 해가 지고 어둠이 내렸습니다. 한바집 안에 불을 켰습니다. 텅 빈 한바집에 우리 둘만 남았습니다. 태수 씨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61세의 남자의 눈빛은 소년처럼 순수했습니다. 키스해도 되냐고 물었습니다.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47세가 되도록 이렇게 부끄러운 적은 없었습니다. 대답 대신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태수 씨의 입술이 제 입술에 닿았습니다. 조심스러웠습니다. 마치 깨질까 봐 조심하는 것처럼. 이혼 후 4년 만에
처음 느끼는 남자의 입술이었습니다. 키스는 길게 이어졌습니다. 태수 씨의 손이 제 등을 감쌌고 저는 태수 씨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심장이 미칠 듯이 뛰었습니다. 키스가 끝나고 우리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미숙 씨, 사랑해요. 저도 사랑해요, 태수 씨. 61세 남자와 47세 여자의 사랑 고백이었습니다. 태수 씨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방으로 가도 되냐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바집 뒤편에 있는 제 컨테이너로 갔습니다. 작은 방이었습니다. 침대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태수 씨가 저를 안았습니다. 정말 괜찮냐고 물었습니다. 괜찮다고 했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완전히 하나가 되었습니다. 61세 남자와 47세 여자. 14살 차이. 주인과 일당. 세상이 이상하게 볼 수도 있는 관계였지만 우리는 그저 서로를 사랑하는 남자와 여자였습니다. 태수 씨는 생각보다 대단했습니다. 61세라는 나이가 믿기지 않았습니다. 노가다 일을 하며 단련된 몸이라 그런지 건강했습니다. 조심스럽지만 열정적이었습니다. 태수 씨는 계속 저를 예쁘다고 했습니다.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47세가 되도록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20년 결혼 생활에서 남편에게 단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태수 씨는 달랐습니다. 끊임없이 저를 사랑스럽다고 말했습니다. 아름답다고 말했습니다. 새벽까지 이어진 밤이었습니다. 태수 씨의 품에서 저는 처음으로 여자로 느껴졌습니다. 47세지만 아직 늙지 않았습니다. 사랑받을 수 있습니다.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 후로 우리는 연인이 되었습니다. 낮에는 주인과 손님이었습니다. 태수 씨는 다른 인부들과 함께 밥을 먹으러 왔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밥을 내주었습니다. 누구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밤은 달랐습니다. 저녁 8시 마지막 손님이 나가면 태수 씨만 남았습니다. 함께 설거지를 하고 함께 청소를 하고 그리고 제 방으로 갔습니다. 작은 침대에 함께 누웠습니다. 61세와 47세. 나이 차이는 14살이었지만 우리는 그저 서로를 사랑하는 연인이었습니다. 태수 씨는 항상 저를 아꼈습니다. 무거운 것을 들 때 대신 들어주었습니다. 힘든 일을 대신 해주었습니다. 쉬는 날에는 맛있는 것을 사다 주었습니다. 저도 태수 씨를 챙겼습니다. 일 끝나고 오시면 따뜻한 물수건을 준비했습니다. 좋아하는 음식을 더 많이 담아드렸습니다. 더운 날에는 시원한 보리차를 준비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아꼈습니다. 61세와 47세의 사랑은 조용했지만 깊었습니다. 2주가 지났습니다. 9월 중순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행복했습니다. 매일 밤 함께 잠들고 아침에 함께 일어났습니다. 태수 씨는 새벽 6시에 현장으로 가야 했지만 5시에 일어나 제 일을 도와주었습니다. 쌀을 씻고 국을 끓이고 함께 일하는 시간이 행복했습니다. 매일 아침 사랑한다고 인사했습니다.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9월 셋째 주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다른 인부 한 명이 늦게까지 남아 있었습니다. 술을 마시고 취한 상태였습니다. 저는 빨리 나가길 바랐습니다. 태수 씨가 올 시간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그 인부는 계속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태수 씨가 들어왔습니다. 평소처럼 조용히 들어와 구석에 앉았습니다. 술 취한 인부가 태수 씨를 봤습니다. 요즘 여기 맨날 온다고 했습니다.
밥이 그렇게 맛있냐고. 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냐고. 그 인부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비웃었습니다. 여기 아줌마 보러 오는 거냐고. 태수 씨가 낮게 말했습니다. 시끄럽다고, 그만 가라고. 진짜냐며 웃었습니다. 61살 먹고 47살 아줌마한테 반했다고. 태수 씨가 일어나 그 인부를 밀쳤습니다. 나가라고. 알았다며 비틀거리며 나갔습니다. 그러면서 조심하라고 했습니다. 이거 소문나면. 혼자 남은 우리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불안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인부들이 저를 보며 수군거렸습니다. 저 아줌마가 태수랑 61살이랑 47살이 돈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니냐고. 한바집 아줌마들 원래 그렇다고. 귀에 다 들렸습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태수 씨를 보는 시선도 달라졌습니다. 61살에 웬 연문이냐고. 늙은이가 호박씨 깐다고. 비아냥거리는 말들이었습니다. 태수 씨는 참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참을 수 없었습니다. 며칠 후 더 큰일이 벌어졌습니다. 제 딸 은지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화가 잔뜩 난 목소리였습니다. 엄마가 남자 만난다는 게 사실이냐고. 누가 그런 소리를 했냐고 물었습니다. 학교 친구가 알려줬다고 했습니다. 그 친구 오빠가 그 현장에서 일한다고. 그 오빠가 집에서 얘기한 걸 친구가 듣고 은지에게 알려준 것입니다. 소문이 은지에게까지 간 것입니다. 얘기 좀 들어보라고 했습니다. 무슨 얘기를 들으냐고 소리쳤습니다. 61살 노가다 아저씨랑 만난다고. 아빠보다 나이 많다고. 엄마가 47살인데 창피해서 학교 못 다니겠다고. 친구들이 다 안다고. 눈물이 났습니다.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미안하다고 해결되냐고. 엄마 정신 차리라고.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이틀 후 태수 씨가 현장 소장에게 불려갔습니다. 소장이 말했습니다. 한바집 여사장이랑 문제 생기면 곤란하다고. 한바집은 현장에 꼭 필요한 곳이라고. 태수 씨가 나가든지 아니면 관계를 끊든지 선택하라고. 태수 씨는 고민했습니다. 일을 잃으면 돈을 못 벌었습니다. 61세에 일자리 구하기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를 포기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태수 씨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평소와 다르게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얘기 좀 하자고 했습니다. 우리는 텅 빈 한바집에 앉았습니다. 태수 씨가 입을 열었습니다. 소장한테 들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미안하다고. 자기가 저한테 피해를 준다고. 아니라고 했습니다. 은지 양한테도 창피한 일 시키고 소문도 나고. 태수 씨 잘못 아니라고 했습니다. 나이도 많고 그냥 노가다 일당인데 어울리지 않는다고. 그런 말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제가 소리쳤습니다. 나이가 뭐가 중요하냐고. 일이 뭐가 중요하냐고. 전 태수 씨가 좋다고. 진심으로 좋다고. 눈물이 났습니다. 저한테 처음으로 잘해준 사람이 태수 씨라고. 처음으로 사랑받는다고 느낀 게 태수 씨 때문이라고. 태수 씨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기도 그렇다고. 저 때문에 다시 살아갈 힘이 생겼다고. 우리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리고 태수 씨가 말했습니다. 미숙 씨, 우리 헤어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뭐라고 하냐고 물었습니다. 이러다간 제가 더 힘들어진다고. 은지 양도 힘들고
한바집 장사도 안 될 거라고, 다른 현장으로 가겠다고, 그게 저한테 좋을 것 같다고, 싫다고 했습니다. 가지 말라고. 저는 태수 씨를 붙잡았습니다. 하지만 태수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미안하다고. 정말 미안하다고. 태수 씨가 일어났습니다. 사랑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태수 씨는 나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태수 씨가 떠난 후 한 달이 지났습니다. 10월 넷째 주였습니다. 저는 로봇처럼 살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밥을 하고, 손님을 받고, 설거지를 하고. 하지만 마음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저녁이 되면 문을 쳐다봤습니다. 태수 씨가 들어올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태수 씨는 오지 않았습니다. 다른 현장으로 갔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매일 밤 울었습니다. 딸 은지에게 전화했습니다.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은지는 한참 침묵하더니 물었습니다. 그 사람 정말 좋아했냐고. 정말 좋아했다고 했습니다. 엄마 목소리 들으니까 진심이었던 것 같다고 했습니다.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자기가 너무 이기적이었다고. 아니라고 했습니다. 내 잘못 아니라고. 엄마도 행복할 권리 있다고 했습니다. 나이가 뭐가 중요하냐고.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태수 씨를 찾아가야 할까? 하지만 어디로 갔는지 몰랐습니다. 그냥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10월 마지막 주 어느 저녁이었습니다. 늦은 시간 마지막 손님이 나가고 혼자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문이 열렸습니다. 고개를 들었습니다. 태수 씨였습니다. 한 달 만에 보는 얼굴이었습니다. 조금 수척해 보였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태수 씨가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일어나라고 했습니다. 한 달 동안 저 생각만 했다고. 일도 안 되고 밥도 안 넘어가고. 태수 씨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저 없으면 못 산다고. 다시 한 번만 기회를 달라고.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저도 그렇다고. 태수 씨 없으면 못 산다고. 태수 씨가 일어나 저를 안았습니다. 사랑한다고 했습니다. 저도 사랑한다고 했습니다. 한 달 만에 포옹이었습니다. 그리고 태수 씨가 물었습니다. 미숙 씨, 결혼해 줄래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금은 그로부터 2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49세가 되었고 태수는 63세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한바집을 그만두었습니다. 그리고 작은 분식집을 차렸습니다. 시내에 있는 조그만 가게입니다. 태수가 홀을 담당하고 제가 조리를 합니다. 한바집보다 훨씬 편합니다. 손님들도 친절하고 일도 덜 힘듭니다. 무엇보다 태수와 함께 일할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딸 은지도 이제는 인정했습니다. 지난주에 남자친구를 데리고 왔습니다. 은지 남자친구가 태수에게 인사했습니다. 태수는 어색하게 웃으며 인사를 받았습니다. 함께 밥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은지가 말했습니다. 엄마 행복해 보인다고. 정말 행복하다고 했습니다. 다행이라고 했습니다. 처음엔 이해 못했는데 지금은 알 것 같다고. 고맙다고 했습니다. 지금 저는 행복합니다. 63세 남편과 49세 저. 14살 차이지만 우리는 그저 서로를 사랑하는 부부입니다. 태수가 부릅니다. 손님 오셨다고. 금방 가겠다고 대답했습니다.
분주하지만 행복한 하루입니다. 한바집에서 만난 노가다 아저씨. 61세와 47세의 사랑. 세상은 이상하게 봤지만 우리는 진심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진심이 지금의 행복을 만들었습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사랑에는 나이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한바집 여사장과 노가다 일당. 47세와 61세. 14살 차이의 사랑. 응원하시나요? 반대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그리고 혹시 나이 때문에, 직업 때문에, 주변 시선 때문에 사랑을 망설이고 계신다면 용기 내세요. 진심이라면 나이와 직업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랑하세요. 당당하게.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작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황혼인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